이 워크숍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것을 잠깐 인트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책학 교수법 워크숍은 정책학 교수법 특별위원회가 정책학회에 작년부터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뭔가 우리가 행정학 또는 정책학, 특히 정책학 쪽은 더 어떻게 보면은 문제 해결 중심이고 또 그 응용 학문에 더 가까운 분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학과 내지는 행정학 유관학과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과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그 교육 방식, 다시 말해서 페다고지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반성에서부터 이 워크숍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3번 워크숍이 있었고요. 올해도 이제 2번째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일 강조를 한 게 가장 기본적인 그 플립 러닝을 도입하자. 행정학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책학 행정학 쪽에서도. 근데 아마 지금 교수님들 계시는 이 건국대나 뭐 선문대, 단국대에서 플립 러닝을 지금 계신 학과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있는 중앙대에서도 저 말고는 플립 러닝을 하는 교수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는 모든 과목을 다 플립 러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플립 러닝에 대해서 좀 작년에 치중을 했고 올해도 한 번 더 했습니다. 작년에 기본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만 했고 올해는 플립 러닝을 실제로 어떻게 디자인할까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을 다 오픈했었고요. 또 저랑 같이 발표했던 경기대의 박윤환 교수님이 또 굉장히 또 플립 러닝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라 또 그분도 자기가 하는 것을 다 오픈해서 실제 강의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사례 발표를 다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또 김영미 교수님이 이 PBL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캡스톤 디자인의 핵심 요소는 또 PBL이잖아요. 그래서 그 PBL에 대한 것을 작년에 또 발표를 했었고 또 그래서 또 실제 사례로 강남대의 최유진 교수님이 또 PBL 사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에는 미국의 그 뉴욕 시립대에 계시는 구민영 교수님을 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또 그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요새 또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도 있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베이스 러닝을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강의를 또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2번째로 그 우리 워크숍에서는 이 사실 그 다른 많은 분야에서 캡스톤 세미나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학이나 정책학 분야는 캡스톤 세미나를 하고 있는 학과가 대학이 극히 소수거든요. 지금 내 단국대, 선문대 같은 경우는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소수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 저기 어, 그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수업에서 항상 또는 정보를 대상으로 할 때도 특히 요새 소셜 이노베이션에서 중요한 게 리빙 랩이라고 하는데 리빙 랩에 실제 참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워크숍에서 발표되는 내용과 또 사례들은 매우 귀중한 저는 이그젬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쉬운 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행정학이나 정책학계의 공감도는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실망하고 포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이 우리 또 이상엽 부총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행정학 이제 변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학과가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대로 가면은 우리 다 그냥 다 소멸한다. 우리가 요새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얘기하는데 저는 심각하게 요새 얘기하고 있는 게 행정학 소멸이거든요. 이러다가 행정학 소멸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이 목소리를 내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영미 교수님 이제 세팅 다 끝나셨나요, 교수님? 예, 예, 이제 맞아 올려놨습니다. 그 동영상 자료가 하나가 이게 코드가 안 맞아갖고 안 떠서 그거 아까 그 윤상호 교수님 동영상하고 같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상엽 교수님, 이상엽 부총장님 거 아니요, 아니요, 윤상호 교수님 윤상호 동영상. 예, 그 저기 윤상호 교수님 동영상 따로 혹시 올려놓으셨나요, 선생님? 아까 테스트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재생하면 됩니다. 네네. 예. 제가 저한테 주셨던 거 지금 올려놓느라고. 예, 그거 예, 그러면 뭐. 제가 발제자들한테 다 그 화면 공유 권한을 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각자 발제하실 때 네. 그 권한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그러면 저기 선문대 경종수 부단장님 그 자료도 제 걸로 같이 올려놨는데 제가 앞부분만 간략히 설명하고 선문대 사례는 그러면 경 부단장님께서 하실까요? 아니면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게 뭐 그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논문 발표 세션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매우 자유로운 형식으로 세 분이 네, 일종의 그 코-프레젠팅을 하신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은 제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80분이 남아 있습니다. 11시 50분까지이기 때문에 80분이 남아 있어서 적어도 1시간은 발제에 쓰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정도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무슨 뭐 토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종의 튜터링의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Q&A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영미 교수님께 권한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거 화면 공유 선생님 이걸로 들어가면 그냥 그 위에 거. 예. 화면 공유. 이렇게 그건 안 뜨나 그죠? 이렇게 해서 주시면. 네, 화면 떴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우리 홍준현 위원장님이 이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도 많으시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그 위기 의식을 가지시고 또 이 행정학계의 또 새로운 변화가 학습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변화가 있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렇게 해결책을 같이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많은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 그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나가고 특히 이제 뭐 강의를 하면서는 주로 이제 그 교과목의 내용을 알려준다라는 거에만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너무나 그 우리 사회가 기술을 기반으로 해갖고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지식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고 또 최근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들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그런 방식의 지식 전달이라는 것이 갖는 한계를 사실은 아마 다 느끼고 또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색다르게 좀 가르칠 수 있는 방법 또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어느 시점을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이 대학의 그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갖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육 방식에 대한 변화를 이제 주도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 교육 워크숍을 통해서 뭐 이제 계속해서 아까 홍준현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방법들은 다양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제 우리 행정학을 가르치는 우리들 스스로가 일부 공감도 하고 사실 이제 동의도 하지만은 그다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빨리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핵심으로는 좀 이렇게 잡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고 또 저도 정확하게 이제 모르는 부분을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 또 배워가면서 이런 부분에 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고 그래서 배우는 하나의 마음으로 좀 이제 그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저희 또 이 링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연구재단의 그 학술진흥 그 본부장님을 하셨던 이상엽 부총장님 또 들어와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많은 그 대학 지원 재정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녹아들어 있던 그 학습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뭐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이제 가장 산학협력과 밀착해서 상당히 좀 이제 관심을 갖고 또 호응도도 높았던 방식 중에 하나가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늘 이 이공계가 공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이제 학습 방법인데 이거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은 도저히 이 방식을 이 방식을 적용해서 교육 효과를 높인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 학교에서 캡스톤 디자인을 접목을 시켜라라고 이제 요청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까? 우리 이거 굉장히 뭐랄까 형식적으로 그냥 했다라는 거에만 이제 그냥 이렇게 맞춰주는 아주 굉장히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이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돼서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접목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내용은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캡스톤 그 디자인 경진 대회를 이제 링크 플러스 사업단들이 이제 주로 반드시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주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이 부분을 또 이제 연구재단에서 이제 교육부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 대회에 이제 참여했던 그 사업단들의 프로그램들을 우연히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대 중심으로 주로 다른 대학들은 다 캡스톤 디자인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사회과학 분야의 주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대학을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제가 이 선문대학교하고 당국대학교 사례를 좀 정책학에서 발표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제가 또 선문대학교 그 행정학과에 계시는 우리 이제 그 경종수 부단장님이 이 사업의 이제 부단장님을 하고 계셔서 특별히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국대학교에는 이제 저희 또 특히 행정학과에 오랫동안 이제 그 몸담그시고 또 그 지도를 하셨던 윤상호 선생님이 또 이 행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갖고 캡스톤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이제 지도 교수를 맡고 계시는 거를 확인해갖고 제가 부랴부랴 연락을 드리고 이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발제를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촉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 다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셨고 또 이 자료를 같이 이제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상엽 부총장님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갖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누르면 될까요? 네. 네, 잠깐만요. 뒤로 내려가야 되는데. 뒤로 눌러야 돼. 어렵네. 마우스가 이거로 예. 캡스톤 디자인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교육 그 컨텐츠만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캡스톤 디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구조화되어서 또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그 설계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캡스톤 디자인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시간만 버리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또 갈 수 있는 이제 아주 그 양극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과정에서 상당히 공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캡스톤 디자인 그러면 이제 창의적 종합 설계로 표현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학 계열의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캡스톤 디자인 하면은 주로 이제 이공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는 어떻게 그럼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쪽에 맞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구조화시킬 것인가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그 체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잘 만들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물론 이제 공학 계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뭐 생산 과정부터 시작해 갖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제 판매까지 해서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한번 실습을 하고 그래서 그 전체 과정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또 캡스톤 디자인의 중요한 또 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캡스톤 디자인이 뭐 제품을 생산해내고 뭐 만들어가지고 판매까지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생태계에도 이제 감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연계 또 전공 연계 또 기업 연계라고 해서 지역 생태계 또 기업 생태계 우리 대학의 전공과 관련한 것들이 이 삼박자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질 때 그 효과가 높은 이제 그러한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또 ICT 또 지능정보 이 신기술이 상당히 빠르게 이제 그 개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융합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해서 인문, 사회 또 공학 여러 분야들이 강점들이 서로 연계해서 이제 새롭게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갖고 이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이제 그러한 일종의 이제 그 학습 방식으로도 상당히 또 관심을 갖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캡스톤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돌기둥이나 담 위에 있는 이제 건축물의 뭐 정점을 의미하는 이제 하나의 장식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학문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 여러 가지 삼각 그 구도의 정점으로서의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캡스톤 디자인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전에는 사실 우리 이제 수업할 때 이제 팀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이제 팀을 상당히 이제 강조했었고요. 예전에는 뭐 팀이라는 이런 표현도 없었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팀별로 프로젝트 수업을 이제 병행을 했고요. 또 그 PBL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개념으로도 이제 우리 그 교과목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갖고 문제 해결 기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이미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준해서 캡스톤 디자인도 결국은 문제 해결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여기에서는 팀별로 해서 보다 더 그 광범위한 여러 구도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또 이제 강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캡스톤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그 PBL이라는 학습 방법도 나름대로 좀 이미 체화가 되고 구조화되었을 때 이 캡스톤 디자인도 그 다음 단계로서 더 확대되고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는 업무를 다룰 때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하나만 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부서들과 함께 협업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기관 또는 이제 뭐 공공기관 기업에서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거니와 뭐 여러 그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 구조를 통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이익 구조를 창출해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협업 팀 구성 요소를 이제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마인드를 고취시켜야 되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업계 종사자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을 함께 하면서 과제로 받아가지고 이제 팀 단위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좀 그 높다라는 점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팀원 간의 이제 분배 또 협력이 구조적으로 잘 매칭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캡스톤 디자인을 할 때는 그 현업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주제로 설정할 때 문제 해결 역량을 보다 더 그 밀착돼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이제 주목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강의실에서 이제 조별 발표도 하고 또 학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대충 과제 떼어서 하듯이 연습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실전에서의 역할을 이제 강조해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완성도도 높아야 되고 또 본인이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어떤 책임감도 상당히 같이 고취시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주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캡스톤 디자인은 이제 팀 프로젝트이면서 동시에 또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를 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현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학점만 받고 끝나는 것이기보다는 이제 완성도를 높여야 되고 또 주도 면밀하게 업무에 대한 배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하다 보면은 이제 저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팀 구성을 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맡기기도 해요. 너희들끼리 팀 3명이나 4명끼리 4명 정도 이렇게 짝을 이뤄라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임의로 짜주게 되면은 자기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짝이 되면은 찾아와서 그 짝하고 하고 싶지 않다. 다른 짝으로 바꿔달라라고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주문을 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가 중요하다 보니까 너무 또 친한 친구들끼리만 하다 보면은 또 남는 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게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굉장히 잘 짜주는 것도 처음에는 좀 이제 하나의 좀 이렇게 어려움 중에 하나였다라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학생들에게는 이제 강의실이 주 교육의 실천의 장이지만은 이러한 과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현실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단계로서 실전 문제 중심으로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이러한 특징이 이제 우선한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캡스톤 디자인은 종합 설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이 사실은 이제 없는 문제이지만 또 답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답을 찾아가기 나름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예측 불허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되는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긴 그 여러 상황들을 보다 보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그런 자기들 스스로가 찾아가는 답이 갖는 의미를 좀 고민하면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학습 효과가 나름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료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사례도 찾아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제 그럼에 따라 갖고 어떤 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해안도 도출해내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그 가업을 이뤄내는 그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로 그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거의 뭐 제대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또 그런 그 팀들도 이제 있어서 팀 간의 어떤 편차가 있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제 그래도 그거를 참고 기다려주면서 계속해서 학생들을 좀 이끌어주기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한 그런 또 시점이라고 또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이제 종합 설계를 잘해서 이 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내용들이 상당히 또 차이가 편차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종합 설계 단계에서 상당히 이제 지도 교수님의 역할도 이제 있는 의미가 있는 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캡스톤 디자인은 무엇보다도 이제 실무 과목의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사실은 다 이제 이론을 학습하고 이제 그나마 좀 나아져서 사례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방법들이 많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공계처럼 우리도 이제 실무 중심의 학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논의들이 많이 이제 그 공감대를 가졌고요. 그러한 과정에서도 우리가 별도로 그렇다고 우리는 뭐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딩을 한다고 해도 코딩은 정말 일부에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 실무 과목과 연계시켜
수 있는 가장 그 적정한 그 학습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저희 이제 홍준현 그 위원장님하고도 가끔 전화 통화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앞으로 행정학 쪽에서 이렇게 그 실무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과목 중에는 도시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도시행정 중에서도 우리 최근에 스마트 시티가 대세인데 그런 스마트 시티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시켜서 실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나름대로 어떤 종합 설계를 해보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도시 문제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로서 이제 지역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캡스톤 디자인 우리 행정학 쪽에서도 실무 과목의 일환으로 이제 연결시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 제안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캡스톤 디자인은 이제 무엇보다도 조사도 해야 되고 또 분석도 해야 되고 또 기획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전략도 도출해야 되고 또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문제 해결의 기제로 활용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러한 그 학습 방식의 일환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캡스톤 디자인을 정확하게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체가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뭐 문제를 다 이거를 해결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참여 주체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 참여하는 학생들도 중요하고 지도교수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멘토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멘토의 역할은 대체로 이제 기업의 업무를 담당했던 이제 실무자들이 정말 그 사명감을 갖고 와서 같이 해준다고 하면은 가장 그 최고의 그 조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담당자도 이 캡스톤 디자인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대를 가져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함께 지도한다라는 이제 지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여러 가지 그 실제 실전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이 노하우가 있었는가를 함께 공유해 줬을 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살아있는 학습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멘토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팀을 지도할 때는 이제 멘토가 굉장히 효율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배들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보다는 바로 직속 선배를 찾아가면은 더 허심탄회하게 이제 숨어 있는 어떤 그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바로 선배들을 또 멘토로 넣어줘가지고 이 멘토의 역할을 좀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 또 이제 지도 교수는 어쨌든 이 강좌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이끌어가는 이제 주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 지도 계획서를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강의하고 연결을 해서 이게 아무리 좋은 문제 해결을 하더라도 강의의 핵심 내용하고 너무나 떨어지게 되면은 학생들이 그냥 뭐 경험만 쌓고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례나 경험도 사실은 이론이 근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론과 경험과 사례가 연결돼서 이 문제의 어떤 근본 원리가 어떤 그 기본을 가지고 풀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지도 교수가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서는 지도 교수의 역할이 흔들리지 말고 이제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 학생도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참여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듣기만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학점을 따는 수업들이 많은데 이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고 또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많은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재미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만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좀 소극적인 친구들은 이 수업이 갖는 굉장히 부담감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캐치를 해가지고 이 참여 학생들을 잘 유도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기제를 지도 교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좀 잘 찾아주는 것도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참여 학생도 이제 이 대상 업체를 개발하고 또 주제를 선정하고 멘토를 선정하고 이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해 나가고 또 최종 또 산출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의 역할이 사실은 이제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을 위해서 이 캡스톤 디자인 전체가 만들어진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학생의 역할을 항상 강조하고 우선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캡스톤 디자인의 참여 주체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 교수와 참여 학생 또 기업과 멘토가 그 보조 체계를 이뤄가지고 함께 협업 구조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러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링크 사업단 같은 경우는 캡스톤 디자인을 이제 시행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 말고도 뭐 에이스라든가 이제 산학협력과 관련해 갖고 다른 여러 이제 그 교과 과목들을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학에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예외 없이 이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을 사실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까지 해갖고 2학기 때 최종적으로 이제 캡스톤 디자인 뭐 이제 경진대회를 통해 갖고 거기에서 이제 상을 받은 친구들 작품을 홍보하고 또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갖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그 광고 홍보를 하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으로서는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흥미를 좀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수행 절차를 이제 거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관심 분야를 발굴하고 또 멘토도 구성하고 팀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적절한 주제를 또 선정해 줘야 되고요. 또 이 뭐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과제 전반부에 대한 수행도 이제 이뤄내고 중간 발표도 시행하다가 이제 후반부로 와서는 이제 과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제 수행을 토대로 해서 최종 발표회를 갖고 마지막에는 이제 작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작품 발표할 때 저희도 가서 보게 되면은 학부 수준의 학생이지만은 이렇게 재미있는 문제들을 찾아내 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잘 선정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구나라는 이제 이런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일례로요. 이제 저도 이제 저희 학생들 데리고 캡스톤 디자인 이제 그 경진대회를 했었는데 도시행정 수업의 일환으로 이제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한번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은요. 저희는 학교가 이제 산에 있다 보니까 학교 올라올 때 걸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역에서 택시를 주로 타고 올라오는데 혼자 타면은 비용이 한 6천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비싸니까 이제 거기서 학교 가는 친구들 앱을 만들어 가지고 상명대 가는 친구들 4명 모여라라고 하면은 이제 경복궁역에서 4명이 앱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타가지고 오면은 이제 6천 원을 이제 4분의 1로 나눠 갖고 오면은 버스비보다 더 싸다라고 해가지고 학교까지 올라오는 이제 그런 앱을 개발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지도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했는데 그건 뭐 이제 큰 문제 해결의 역량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나름대로 자기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방안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점은 많이 줬어요. 그런데 아마 택시 기사가 굉장히 싫어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상품화하기에는 아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모하고 함께 나누다 보니까 학생들 스스로가 굉장히 흥미를 갖고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렇게 학습해 나가면 되는구나라는 나름대로 어떤 단초는 이제 주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제 생각은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실무에 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라는 점, 또 산업체와의 연계를 토대로 해서 이제 기업이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대학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과목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학생들도 내가 앞으로 나갈 때 그냥 보고 자기 소개서를 잘 써가지고 회사에 취업을 한다라는 거에만 막연하게들 있어서 그런 뭐 시험 준비하는 거에만 이제 사실은 주목을 했는데 캡스톤 디자인을 한번 해보고 나면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뭐구나라는 걸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갖고 거기에 준하는 나름대로 어떤 자기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의 교육 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학교 입장에서도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을 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확산시키는 이제 그런 그 기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학교들마다 이제 이런 방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상당히 주목하고 또 주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원 체계를 강화
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하나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그 강조하는 바는 뭐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이 주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오늘 이제 정책학회에서도 보니까 특강을 정용덕 총장님께서 문제 해결 중심의 그 우리 행정학과 관련한 부분 정책의 어떤 방향 이런 쪽으로 아마 특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가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의 일환으로서 또 이 캡스톤 디자인이 갖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제고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교과 과정에 이제 새롭게 반영을 해서 우리들 나름대로의 이제 새로운 이런 그 교육 역량으로 학생들에게 연결시켜주면 좋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도 대학과 연계해서 이렇게 캠퍼스 타운을 조성한다라는 사업을 한번 발표했었고요. 한림대학교는 이제 데이터과학 융합 스쿨이라고 해서 캡스톤 디자인의 이제 데이터와 관련한 이러한 이제 역량을 강조시키는 이제 재미있는 사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문화 콘텐츠와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멘토를 지원하는 이제 그 연계 프로그램을 또 캡스톤 디자인에 굉장히 강점으로 부각시키는 이런 사례들. 그래서 대학들마다 자기들이 이제 그 강점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잘 찾아서 접목을 시키고 있는 이런 사례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바톤을 이어서요 경정수 부단장님 그 선문대학교 사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표하게 된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경종수 교수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이제 토론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료 준비를 좀 제대로 못해서 좀 추가 자료를 좀 만들긴 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문대학교는 캡스톤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하는 대학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3, 4학년 학생들이 6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한 2,8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링크와 링크 플러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되었고요. 초창기에는 주로 이제 공학계열 학생들 위주로 이제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인문세 계열까지 이제 확대되어서 거의 전 학과 37개 학과, 신학과까지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던 이제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고요. 당시 이제 이상엽 부총장님께서 좀 자문도 좀 많이 해주셨고 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학 계열은 종합 설계라고 하는 캡스톤 디자인 전용 교과목이 있어서 굉장히 좀 활발하다면 인문사회 계열은 기존의 교과목에 캡스톤을 적용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용 교과목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전용 교과목이 좀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또 학생들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효율적인 관리와 또 학생들의 참여, 또 그리고 성과 관리, 지원의 방법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약간 자랑 아닌 자랑인데요. 우리 학과별로 어떤 성과를 내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참여도나 성과에 대한 어떤 성취감 이런 거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학회 또는 전국 또는 교내 대회 등을 만들어서 뭐 최근에는 학과 내의 경진대회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과에서 적어도 한 10개 팀 이상이 되면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서 컴피티션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고요. 또 그러는 과정에서 우수팀이 네, 계층별로 이렇게 선발되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큰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수한 아이템들은 특허 출원이나 디자인 출원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예시를 붙이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 특허 출원이 점점 더 증가해서 학과별로
요구사항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 내용을 좀 많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일반적인 캡스톤 디자인 하면 이제 뭐 교과목에 그 캡스톤 디자인의 방식을 적용하거나 또는 이제 그 전용 교과목을 만들거나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캡스톤 디자인이 운영되거나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유형을 좀 더 만들어 보자. 이제 그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과정이 조금 더 몇 개가 더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상의 문제나 이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하는 이제 부서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하다 보면 민원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운영 방식이나 다양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형은 각 학과의 자율성에 따라서 기존의 교과목에 캡스톤 디자인의 방식을 붙이거나 전용 교과목을 하는 학과 내에서의 선택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학제입니다. 요거는 2개 학과 이상이 또는 2개 전공 이상이 교과목을 연합으로 설계를 해서 운영하는 교과목입니다. 요거는 지원금과 평가 점수를 좀 더 높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존에 이제 한 학과 내에서 캡스톤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약간 한계점이 있는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공학 계열 또는 인문사회 계열이 또 연합을 하거나 또는 계열 내에서의 학과가 연합을 하거나 그래서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5개 교과목 정도가 매년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사실은 그 학과에서 성과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업 연계형입니다. 사실은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 당연히도 우리 김영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업인 모임에 캡스톤 디자인 주제를 좀 발굴하는 절차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테마뱅크라 해서 기업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그 아이템을 받는 절차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받은 항목들을 사실은 또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어떤 기업은 너무 어려운 주제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쉬운 주제, 좀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 주제는 발굴되었지만 선택되지 않은 주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코디하는 과정이 좀 애로사항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참여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실제 캡스톤 디자인의 효과와 성과를 높이는 데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리빙 랩형입니다.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도입을 했는데요. 요거는 특히 이제 아산시와 이제 뒤에서 사례를 발표를 드릴 건데 이제 아산시와 이제 대전시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건축학과가 이제 중심이 되었었는데요. 출발에는. 근데 최근에는 시각디자인과 그리고 우리 행정공기업학과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비교과와 교과목이 굉장히 폭넓게 좀 이렇게 결합이 되어지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이 백오피스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과 관리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담 조직이나 지원 조직이 없으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리빙랩 편과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주제 발굴이더라고요. 교과목 내에서만 주제를 발굴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또 사례나 현장에서 뭔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리포트나 논문이나 이런 범위 안에서만 이제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좀 더 발굴하고 지역의 현장에 있는 것을 주제로 발굴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이제 형식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형이라 해서 요거는 사실은 저희 대학이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특정 기술 분야를 아예 주제를 정해놓고 별도 모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쪽 학생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요 과목의 경우에는 또 교과목 내에 아예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을 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절학기 집중교육형이라는 거를 이제 작년부터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캡손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우수한 성과를 내는 팀들도 있고, 또 사실 한 학기 내에 뭔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팀들을 별도로 모아서 방학 중에 이런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교과목을 좀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과목이 인기는 제일 많습니다. 또 학생들이 이제 뭔가 이제 사실은 이제 경진대회를 나가거나 특허를 출원하거나 이런 팀들은 대부분 이제 집중교육형에서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한 학기 내에 뭔가 이제 그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방학 중에 집중 수업으로 보통 이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제 교과목마다 편성을 좀 다르게 하는데요. 교과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3과목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팀들은 주로 성과 중심과 또 경진대회를 나가거나 이런 팀들 위주로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유형이 이제 다양화되면서 또 어려움이 생긴 거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생겼고요. 단 이제 학과별로 또는 프로젝트별로 난이도나 문제 해결 범위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원화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원화하기보다는 적어도 몇 가지 영역별로 운영 방식에 좀 차별화를 두어서 우리 그 사업단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또 좀 표준화를 시키고 운영 방식 내에서는 각 유형별로 지침과 약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도 교수님과 학생들이 15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 미션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그거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 우리 학교 전체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밑에는 빼겠습니다. 학과 내용이 있어서 다음은 이제 그 주제 발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우선 지역에서 이제 어쨌든 주제를 발굴하는 거의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희 대학은 이제 주산학 협력 협의체라는 거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공학 계열은 산학 협력 협의체라는 걸 의무적으로 학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인사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겠고요.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는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주산학 협력 협의체. 그래서 이 주는 지역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대표 브랜드로 주산학 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지역 단체나 특히 이제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이나 여러 가지 지역 단체들이 있는데 지역 단체들로부터 주제를 좀 받아보자. 이런 채널을 좀 가동을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했고요. 그래서 이제 분야를 보면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 공공 디자인 분야, 사회적 경제, 문화 콘텐츠, 도시재생, 건강보건, 다문화 공동체. 그래서 7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매년 이제 그 주제를 발굴하는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42개의 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1차적으로 후보를 만들고 나서 기관들과 협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기관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그걸 좀 다듬어서 우리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주제를 좀 다듬는 과정을 좀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지면 협의체별로 주제가 사실은
너무 다양하고 운영 방식이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 디자인 쪽은 실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공간과 어떤 과정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문화 콘텐츠나 건강보건 이런 부분은 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르게 이제 뭐 사업비에 대한 차등 또는 운영 방식에 대한 차등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 디자인의 사례를 잠깐 보시면 이제 아산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산 지역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아산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의 요소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전기버스를 이제 작년에 처음 도입하면서 디자인을 저희 팀과 이제 그 우리 대학 팀과 이제 그 공무원들과 디자인 센터가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 적용이 돼서 아산 시내에 이런 전기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맨 끝에 구석에 이제 선문대학교 링크 사업단이라고 좀 붙어 있긴 한데요. 두 번째는 이제 KTX역에 가시면 이제 그 셔틀버스 대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쉼터를 이제 그 미세먼지 방지 또 그리고 방역 조건이 갖춰져 있는 쉼터를 저희 대학이 연합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맨홀 디자인. 사실 이제 도심지에 약간은 흉물처럼 보여지는 이제 맨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도시 미관상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좀 개선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쪽은 저희가 이제 지중해 마을이라고 하는 이제 아름다운 이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학 바로 인근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해마다 이제 지역 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이제 영화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교 시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살롱드 아산이라고 해서 이제 문화예술 공연을 또 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공연 단체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태권도 문화 공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그 김영미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이제 주제는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 리빙랩 해커톤인데요. 특히 이제 대전대와 공동 프로그램으로 이제 올해 3년 차, 내일 또 이제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문제점을 발굴해내는 창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희 대학의 경우에도 수도권 학생들 비중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 주제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나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역에 어떤 관심을 갖거나 주제를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 콘텐츠 만들기는 그 지중해 마을에 좀 특이한 광고물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홀로그램 거리 광고물을 지금 제작을 이제 3년째 뭐 사실 이게 좀 비용이 좀 들어서 많이 하고 있지 못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우리 김영미 교수님께서 이제 본 자료에 넣으셨던 거 위주로 간단히 마지막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크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함께 묶어서 이제 캡손 디자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독립적인 교과목이 필요한 것이냐, 그 다음에 기존의 교과목에 캡손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에 차이점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 다음에 주제 발굴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주제 발굴을 과연 지도 교수님과 교과목 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보면 좀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매년 추진되고 있는 캡손 디자인의 주제를 다 모아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발간하기도 하고 리스트업을 하기도 하고 온라인 공간에 일정 공간에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발전시키는 이런 거를 좀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학생들이 주제를 발굴하는데 좀 어렵지 않도록 이런 유도하는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수 사례로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뭐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도시재생 청년 리빙랩 해커톤, 이제 당신도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도심을 만들어 봐,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제 당신도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은 이제 상징성 이런 의미를 반영해서
당신도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3년째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제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의 문제를 알게 해주는데 첫 번째 출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산과 대전의 서로 지역의 다양성이 서로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호 학습의 효과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약 20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각 대학에서 100명씩 해서 총 60개 팀이 컴피티션을 하고요. 전체 과정은 학기 중 플러스 방학까지 이어질 정도로 한 7개월 정도 소요되는 이제 프로젝트와 교과목으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도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뭔가 지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단계별로 보면 이제 학생들에게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이 이런 기회를 좀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현장에 가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이슈들을 시에 또 요구해서 주제를 발굴하는 거에 대한 장소와 주제들을 시에서도 좀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하고 나면 마지막에 지금 요 본선 경진이 한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 시범 사업화는 주로 이제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천만 원을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재료비와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2천만 원을 부여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창업 동아리로 등록을 시켜서 실제 창업 과정이랑 연동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창업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애로사항이나 좀 어려운 것들은 주제 발굴이 가장 어렵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지역단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리고 그것을 한 교과목이나 학과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단 전체적으로 학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일정 부분 사업 중심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공공 디자인 앞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서 이제 공공 디자인의 경우에 특히 이제 저희가 뭐 매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학생들이 디자인했던 종량제 봉투. 이제 아산시의 종량제 봉투는 선문대에서 디자인한 종량제 봉투를 지금 3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도 받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하는 이제 공공 프로젝트. 요거는 실제 마스크 모양의 디자인을 우리 아산 시내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 또 유치원 이제 통학버스 여기에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고 하는 상징물을 다 부착해서 하는 이제 캠페인을 저희가 주도했고요. 또 요거는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돼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선문대학의 로고를 저희들이 다 재능 기부로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네, 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가 좀 잘 돼서 발표하지 못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윤 교수님 하시죠. 윤 교수님 음소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윤상우 교수입니다. 제가 이어서 저희 대학의 캡스톤 디자인 사례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선문대학교 사례가 이제 대학교 전체 사례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저희 과에서 운영했던 저희 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도 2012년부터 해가지고 링크 사업을 올해로 10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사업의 핵심 성과 지표로 캡스톤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운영을 해왔는데 링크 사업 1주기 때까지는 주로 이공계 중심으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링크 플러스 사업에 들어오면서 이제 인문사회 계열도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을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청하는 그 학과들에 한해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운영을 하다가 2018년, 19년부터는 링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들은 의무적으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바꿔가지고 그래서 저희 과도 2019학년도부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3년째 맡고 있고 제가 2019년, 20년까지 이제 2년 동안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운영을 했는데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2020년도에 제가 운영했던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공공정책 캡스톤 디자인은 전공 교과목을 1, 2, 두 과목을 별도로 개설했습니다. 이건 뭐 기존의 교과목을 캡스톤 디자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전공 교과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과에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별도로 이제 개설을 했고요. 교과목 개설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은데 기존 전공 교과목을 죽이고 이걸 새로 넣은 게 아니라 추가로 기존 교과목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추가로 넣기 때문에 학과 교수님들이 아무런 뭐 반발이나 저항이 없이 그냥 추가로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3, 4학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전공 선택 3학점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또 프로블럼 솔빙 베이스드 러닝이고 그 다음에 또 팀 베이스드 러닝이면서 멘토링 베이스드 러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캡스톤 디자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할 때는 이제 하드웨어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형,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술 논문형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로 학교 내에서 학과 내에서 학생들하고 교수들만의 캡스톤 디자인이 운영이 되고 외부의 기업이랄지 지자체랄지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잘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링크 플러스 사업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유형을 다 죽이고 딱 3가지 유형으로 다시 재편성을 했는데 하나는 기업 연계형. 그래서 기업에서 과제를 받아가지고 주제를 받아가지고 학생이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을 하고 그게 잘 됐을 경우에 그걸 기업에다가 기술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으로 해당 학생이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연계형 또는 취업 연계형으로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이건 지역에 있는 지자체랄지 공기업이랄지 공공기관, NGO, 또 시민단체 이런 것들과 연계해가지고 그쪽에서 주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다가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한 학기 동안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고 이게 잘 되면 특허도 출원하고 또 시제품도 만들어 가지고 창업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창업 아이디어형 과제로 또 캡스톤 디자인 유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유형 중에서 저희 과는 이제 인문 사회 계열 중에서도 특히 퍼블릭 섹터에서 존재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 연계형 또는 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과제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 학생들은 또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창업 이런 거에는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요 기업 연계형, 이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캡스톤 디자인 요걸 주로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사업의 일환으로 이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링크 사업에서 한 팀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게 되는데 이제 우리 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정책 제안이랄지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요 유형을 했기 때문에 주로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50만 원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재료비나 활동비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자, 캡스톤 디자인 운영 절차를 보게 되면 우선 학생들이 이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 수강 신청을 하고요. 이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할 동안에 저는 이제 학생들이 그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하기 위한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제공해주는 기관을 섭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4명에서 5명 정도의 팀을 구성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으로부터 과제를 추천을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과제를 좀 학생들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팀 구성이 이루어지고 과제가 발굴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또 충남경제진흥원도 있고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있고 뭐 또 천안공동체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의 과제를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과제는 어떤 과제를 하고 싶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멘토가 있는데 이 멘토는 반드시 기관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를 저희가 멘토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 선배랄지 뭐 이런 사람이 멘토가 아니라 그 해당 기관에서 실제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멘토로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 배정, 과제 배정, 멘토 배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캡스톤 디자인 진행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학생들이 과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과제 수행을 하게 나면은 중간 발표하고 최종 발표가 있는데 중간 발표는 이제 학생들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제 중간에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데 이제 목적을 두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성과 발표는 이제 제가 참여를 하고 전체 학생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기관하고 멘토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가지고 일종의 경진대회 형태로 성과 발표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 발표에 참여했던 모든 팀에 대해서는 이 기관에서 상을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참여의 동기부여를 이제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나중에 이 상장을 가지고 취업을 할 때 스펙으로 써먹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상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성과 발표를 했고 성과 발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수 평가하고 또 이게 팀 프로젝트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또 그 팀 내에서 동료 평가를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수 평가하고 동료 평가를 종합해가지고 학생들의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이제 성과 발표에서 좋은 이제 성과 발표를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 또 링크 사업에서 예산을 받았던 모든 팀들은 반드시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를 해야 됩니다. 참가를 하지 않으면 링크 사업단에서 받았던 예산 50만 원을 다시 이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전국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다시 이제 출전을 해가지고 또 상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기관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섭외한 기관들이 천안시청도 있고요.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다음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 충남경제진흥원, 서북경찰서, 또 뭐 독립기념관, 충남하나센터, 뭐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뭐 천안마을공동체지원센터, 뭐 이런 다양한 기관들과 저희가 이제 사전에 연계를 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미리 그 주제도 받고 멘토도 이제 멘토 받아가지고 학생들과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작업이 교수한테는 굉장히 이제 품이 많이 들고 또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학기 때 제가 캡스톤 디자인을 수행했을 때는 이제 연계 기관을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했고 큰 주제로 천안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방안 이렇게 이제 했고 여기에서 6개의 주제를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세부 주제를. 그리고 수강 인원은 30명이 했고 제가 6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했고 이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은 연구재단에서 주는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제 성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수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7월 2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해가지고 산학협력관에서 이때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는 시기여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성과 발표를. 그래가지고 미리 학생들한테 그
아래 한글로 보고서는 미리 받았고 이때 발표용 파워포인트를 또 만들려고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한 팀당 20분씩 줘가지고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때 발표했던 발표 자료지 표지 겉표지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책자로 하나를 갖다 묶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성과 발표할 때 팀은 이제 이렇게 6개 팀이 있고 팀별로 주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 같은 경우는 공공자전거 도입을 통한 천안 원도심 캠퍼스타운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천안 역세권 지역의 편리하고 아름다운 주거지 가꾸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발표를 할 때는 그 경진대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상을 주도록. 그래서 천안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미리 협의해가지고 참가한 모든 팀한테는 최소한 장려상까지는 주자. 그래서 전 팀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주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 천안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상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팀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성과 발표를 할 때 이제 이건 각 팀별로 발표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는 각 기관들 여기 앞에 있는 분들 여기가 이제 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 다음에 충남 경제진흥원의 그 상권 활성화 매니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링크사업단의 산학협력 중점교수 2분 이렇게 해가지고 총 저 빼고 4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상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2학기 때는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랑 그 다음에 천안문화도시 사무국,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밑에 문화도시 사무국이 있어가지고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4개 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천안 문화적 도시 재생을 위한 원도심 아이덴티티 구축 방안, 그다음에 천안 역세권의 뭐 푸드트럭을 이용한 뭐 역세권 활성화 방안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을 운영을 했고요. 2학기 때는 코로나가 좀 심각해져 가지고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성과 발표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성과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 발표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의 주요 성과는 우선 캡스톤 디자인 성과 발표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다 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장 들고 서로 이제 사진 찍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을 가지고 단과대학에서 또 단과대학 학술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우리 학생이 또 한 팀이 참가를 해가지고 단과대학 학술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나가가지고 또 장려상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 그대로 된 건 아니지만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때 팀장으로 참여했던 학생과 제가 둘이서 공동으로 이제 학술 논문도 한 편 써가지고 또 KCI 그 학술지에 등재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공공자전거 운영 지도를 작성을 해가지고 요걸 또 천안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도 넘겨줘가지고 뭐 나름대로 정책에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 팀이 이제 금년도에 전국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다시 출전합니다. 요건 지금 출전 신청서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가 그래서 작년에 입상한 팀이 올해 전국대회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운영했을 때 장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기존에 배웠던 그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교수님한테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론과 지식을 배우는 건 그 이론과 지식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또는 이해하느냐가 좋은 학점을 받는데 중요한 이제 요건이라고 그러면 이건 주어진 정답이 없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잡아가지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력과 창의력, 그 다음에 경진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팀워크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 능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관의 멘토하고 수시로 또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고, 또 도시 재생이기 때문에 직접 원도심 지역에 나가가지고 상인들과도 소통을 하고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 능력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뭔가 기존에 안 해봤던 것들을 갖다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적극성이나 도전 정신,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서 이 과목의 두 번째 장점은 전공 지식과 이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암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지식으로 변환시켜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수업 효능감이 굉장히 높은 이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교수님, 정말로 제가 낸 이러한 아이디어나 제안이 천안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천안시의 정책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제가 항상 대답을 합니다. 아이디어만 좋고 괜찮으면 얼마든지 반영이 될 수 있다. 왜 안 되냐?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들이 낸 정책이나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실제로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 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업의 효능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학생들이 그 실용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만들어주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경진대회에 입상을 해가지고 상을 받을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상도 받고, 링크 사업단장 상도 받고, 산학부총장 상도 받고, 예를 들면 뭐 총장 상도 받고, 또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면 교육부 장관 상도 받고, 이러한 상들이 웬만한 뭐 자격증, 예를 들면 뭐 한국사 자격증, 뭐 또 이제 뭐 정보 처리 자격증, 이런 웬만한 자격증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스펙이 됩니다. 실제로 취업할 때는. 왜냐하면 기업은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서 입상을 했다 하게 되면 이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소통 능력, 협업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취업에 이제 필요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하게 될 때 자기만의 경험과 스토리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러한 교과목을 운영을 하는 건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홍준영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학과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교과목이다. 지금 링크 사업 지표, 대학 공시 지표, 각종 대학 평가 지표에 이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이 반드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대학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할 때 이런 지표를 넣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변해라.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암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과의 발전에도 굉장히 유용한 지표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학생도 잘 모릅니다. 수강 신청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정책학 원론, 뭐 조직 이론, 뭐 재무행정론, 제목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캡스톤 디자인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저건 뭐 하는 과목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목에 대한 사전 배경이나 뭐 마음의 준비 전혀 없이 그냥 들어오는 학생들이 꽤 많고, 들어왔다가 팀플레이 수업이야, 맨날 그 과제 내야 돼, 뭐 발표돼야 돼, 그러면 또 나간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운영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팀 티칭을 했었어요. 그래서 6개 팀이면 교수가 3명이 들어왔고 2팀씩 맡아갖고 진행을 했는데, 담당 교수별로 진행 방식이 달라가지고 학생들 사이에 서로 비교를 하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번 학기는 A 교수가, 그 다음 학기는 B 교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역시 교수별로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나 또는 거기에 헌신하는 정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가지고 그 교수에 따라서 캡스톤 디자인 그 교과목을 운영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편차가 많이 커가지고 이것들이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잘 협의를 하려고 잘 안 되더라고요. 교수들 자체가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반 섭외나 멘토 섭외, 과제 발굴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교수가 일반 교과목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제대로 제가 운영하려고 해보니까 일반 수업보다는 한 2~3배 정도의 더 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뭐 교수한테 돌아오는 인센티브는 거의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교과목 하나 이제 강의했는데 훨씬 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롭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수업이에요. 팀플레이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요즘에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누가 조금 더 하고 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장 답사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멘토링도 받아야 되고 중간 기말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성과 발표도 해야 되고 각종 경진대도 참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 귀찮은 거 싫어하는 학생들은 잘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원금을 링크 사업단에서 50만 원을 주는데 이게 정부에서 나오는 그 국비 지출이기 때문에 사용 규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회의할 때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는 게 안 됩니다. 우리가 연구비 집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돈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팀 프로젝트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수시로 모여서 활동을 하면서 현장도 나가고 멘토도 만나고 뭐 자료조사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만나지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 경진대회, 교진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참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제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 하나를 갖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기 작년 그 11월 말에 12월 초에 교내 캡스톤 대행 경진 대회를 하는데 이 교내 캡스톤 대행 경진 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또 동영상을 제작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제작한 걸 간단하게 마지막 사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3분 정도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겁니다. 천안역 캠퍼스타운 이용 여부에 관하여 천안시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0%가 부정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이유 중 대학교에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17.5%로 저희는 대학교에서 캠퍼스타운까지의 주요 교통수단이 버스임을 파악하고 버스보다 약 1.5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도입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천안시의 이전 자전거 관련 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자전거 전담 부서 부재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예산 확보가 힘들었고 도로의 관리가 미흡하여 사업이 폐지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 사업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올바르게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 지역의 공공자전거 선행 사례를 분석하여 기준평가 모형을 설정하였습니다. 기준평가 모형은 자전거 운영 대수, 자전거 도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자전거 보험, 자전거 대여 앱, 자전거 안전 교육, 자전거 전담 부서,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 결과 천안시는 자전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준평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공자전거 도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공공자전거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자전거 도로망, 자전거 대여 및 반납시설, 휴게 및 화장실 공간을 주요 거점에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서동 대학가에서 천안역 캠퍼스타운으로 향하는 자전거 노선을 보완하고 자전거 도로 신설이 필요한 구간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는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 조례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천안시 공공자전거 운영처를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 모니터링단과 캠퍼스타운 대학생 서포터즈 부서를 만들어 상호 협력을 통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일권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어 경쟁력을 지니는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계한 환승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자전거 전담부서 중 안전교육팀은 자전거 보험과 자전거 교육 업무를 담당해 안전한 운행과 사고 시 보장에 관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자전거 모델은 무분별하게 주차된 자전거들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 거치대를 기반으로 대여가 가능한 QR형 자전거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간편한 공공자전거 이용을 위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참여를 이끌어내어 이용자 입장에서 개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캠퍼스타운 이용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했던 사람들에게 만일 개선된 캠퍼스타운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전거 도입 시 캠퍼스타운을 이용하겠냐는 설문조사 결과 개선된 공공자전거가 도입 시 이용하겠다는 대답이 70%로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즉, 캠퍼스타운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된다면 캠퍼스타운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 분께서 정말 찬찬히 알기 쉽게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갖고 아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원래 11시 50분까지 저희가 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시작을 좀 늦게 했거든요. 그래서 5분만 더 시간을 써갖고 Q&A 시간 그래도 있어야지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지금 참여해 계신 분들 중에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너무 잘 알아서 질문 안 하시는 건가요? 사실 오늘 듣고 보니까 저도 사실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주로 이제 공대 쪽에서 종합 설계로 하고 있는 거는 익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오늘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제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저는 행정 인턴십이라는 걸 운영을 했었어요. 별도의 과목으로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구조로 했었거든요. 다만 기관이 서울에서는 기관을 구할 수가 없어갖고 저희가 안성 캠퍼스가 있어서 안성시청하고 얘기를 하니까 또 마침 그때 제가 안성시청에 이 기획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이용해서 기획실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거 행정 인턴십을 구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어려웠던 게 제가 그냥 질문 안 하시니까 대표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좀 연계가 안 되면 기관을 섭외하는 게 참 어렵고 무엇보다도 아까 발표자 세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그냥 애들한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멘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안성시청의 각 부서에 저도 마찬가지로 30명을 6개 팀을 갖고 했었고 각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멘터가 되도록 다 매칭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하고 싶은 건 기관 섭외와 멘토링이 정말 우리 행정학 쪽에서 가능할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교과목을 빼내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저도 굉장히 어려웠고 결국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 교과목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교과과정 편성 룰에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학과에서는
다른 교수님들의 별로 이렇게 이해도가 낮고 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편성 이외에 어떻게 하셨는지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저도 지금 저도 좀 질문을 하고 나니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건 뭐 플립러닝이라는 것은 플립러닝은 옛날부터 했고요. 그 리빙랩식으로도 하는 것도 있고 캡스톤 디자인 과목도 좀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왜 행정학과에서 이게 어려운가? 첫째는 이제 이공계는 이 자체가 자기들 수업 자체가 전부 다 캡스톤입니다. 실제 자세히 보면은. 그다음에 보건계는 학교에서 캡스톤 디자인하면 또 돈도 좀 주거든요. 근데 조금만 응용하면 바로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술계는 성과 내기가 더 쉬워요. 근데 이제 인문사회계는 일단 하나는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여기는 제일 처음에 유도를 하려면 교수가 그 힘이 필요한데 깊게 개입이 안 돼. 교수도 모를 뿐더러 일단은 행정학과 교수들이 너무나 바빠요. 그러니까 총장 입장에서 행정학과 교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뭐 세미나 간다, 학회장 한다,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간다면 전부 받아가지고 저만 돈 받지 학교다 돈 내는 거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회의하면 말로만 때워요, 말로만. 말로만 때우는데 실제로는 구도 잡는 데는 아주 잘하는데 실제 이 바쁠 때는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학과 교수들은 논평형 교수라 그 CEO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논평형 교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수들이 다 외부에 바쁘니까 시간당 생산성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캡스톤 디자인이나 플립러닝은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아까 그 윤상호 교수님 말씀하신 게 뭐 2배가 아니라 한 4배 이상 시간이 투입돼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은 어떤 놈들은 밤 2시에 전화 오는 놈도 있어요. 카톡 오는 놈도 있어요. 왜냐면 지네들은 깨어있으니까 교수들 깨어있는지 알고. 그럼 보통 교수들은 토요일에 일요일에 전화하면 이무식에 예의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근데 왜 교수가 수업 시간에만 질문해야 합니까? 24시간 열어놔 등록금 다 받아놓고, 뭐, 그 다음에 비대면 하고 있는데 새벽에 밤 2시에 전화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 2시에 전화 받았다 했더니 그 다음에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교수가 전화를 받아주네? 자기 인생 처음으로 이걸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좀 투입이 좀 잘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좋은 자리에 가거든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시험 운전면허증이 없단 말이에요. 다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시험하고 연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제대로 된 성과를 단대나 선문대 같은 게 아주 잘하는데 그 정도 성과를 하려고 했더니 몰입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저히 그 시간을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예? 그럼 학생들한테 야 이게 너희들한테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걸 이렇게 느끼도록 해줘야 하는데 하나는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면접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한번 과목을 들어놓으면 일단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풍부해져요. 왜냐면 아이디어가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면접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 성과가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요새 이제 논술형 시험들이 되게 사례를 엮잖아요. 사례를 엮는데 그때도 아주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막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면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어떤 공모전에 이제 출전하게 만듭니다. 제 수업 듣는 애들은 다음이나 포탈에서 예를 들어서 건국대 뭐 홍길동 치면 다 떠요. 자기가 한두 개씩 다 떠요.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느낍니다. 자기들이 구상부터 해서 계속 그 접근해서 해서 성과 나오고 그게 그 과정에 교수하고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나중에 인생 처음으로 네이버에 자기 이름이 뜬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자부심을 느끼고 아 내가 성장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배우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이공계했던 시키면 바로 하는데 사회과학은 내가 이걸 왜 하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 시험 공부하는데 왜 창업에 대해서 캡스톤 디자인 나 필요도 없는데 왜 이걸 교수님이 시키지 하고
거기서부터 일단은 그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반발을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걸 유도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수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그 시수 3학점이면 캡스톤 디자인은 한 학교에서 총장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2배로 인정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유인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이 이제 결국은 융합을 해야 하는데 행정학과 학생들 모아놓아봤자 자기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아요. 실제. 논평형, 학생들도 논평형입니다. 이게 또 보면.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예? 그래서 또 사회과학과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잘 모르는 거에 가서는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가봤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자기가 잘난 척을 해야만 되는 영역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공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아예 기피를 해버려요. 이게 논리적으로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 단계의 영역이 필요한데, 교수들 연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 요새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원 교수들이 그 가서 용역을 막 몇 억짜리 따옵니다. 근데 가서 태양광 설치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 축산 돼지나 소를 키잖아요. 그러면 유산이 많이 돼요. 실제. 그거가 출장비 주고 뭐야, 그런 거 가서 너도 한번 조사해봐. 그러면 한의학과가 잘합니다. 그런 거 가서 막 주민들하고 가서 뭐 접촉도 하고 그래서 성과가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돈을 또 투입을 안 해도 이공계 교수도 얘기하다가 얘기할 거 없으면 골프 치다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금방 아이디어 줍니다. 하고 내 용역하니까 학생들 팀 짜서 주시오 하고 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때 써먹는 방법이 팀을 짜줄 때, 이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팀을 짜줄 때 자기들을 짜는데 반드시 이공계 학생을 데려오든가 너하고 전혀 모르는 학생을 가서 잡아와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잡아오면서 했더니 사회적으로 일을 하려면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잡아와야 하고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게 깨달아 일하는 방법을 깨닫는, 그래서 굉장히 의외적으로 굉장히 좋고 학생들이 똑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해서 하면 똑똑해요. 안 하려고 해서 그러지. 그래서 한번 행정학과 쪽에서 정책하는 파트에서도 시도를 해보면 우리 학생이 이렇게 똑똑했는데 내가 애들을 너무 무시했구라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그 정책학이나 행정학에서 이걸 꼭 시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교수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다 돼갔고요. 마지막으로 그 세 분 발제자께 1분씩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다 이상엽 부총장님도 저희 뭐 공감 가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장님 질문도 사실은 저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과에서 이제 개설한 과목을 해보니까 이게 학생들에게 쏟아야 되는 정성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뭐 굉장히 몇 배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시간을 다 할애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기관하고 연결해 갖고 멘토링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애를 먹었을 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링크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교과목이 개설되고 할 때는 지원을 받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저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활용은 됐는데, 사실은 이제 학과의 교과목으로 이거를 추가 개설해라라고 하면은 선생님들 간에 이제 과목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학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지원을 과목하고 학점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좀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제 두 대학, 단국대학과 선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링크 사업단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이제 수행을 한 그런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면서 아마 그 더 많은 이제 공감을 하시고 또 경험을 하셨던 이제 두 분 선생님도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발표했었으니까 제가 예.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제가 그 강조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제 주제 발굴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줄 거냐 이런 게 이제 그 교과목에서 알아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좀 시스템적으로 기관과 연계하는 거를 좀
우리 윤상호 교수님처럼 또는 우리 또 저희 학교도 알아서 잘 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이 방법을 알리면.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걸 누군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래서 사업단이 있으면 이제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교과목 편성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그 학과별로 그 학과 평가에 좀 반영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캡션 디자인을 개설하는 걸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학과 내에서 이제 조율이 되더라도 또 사실은 전체 교과목을 이제 뭐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좀 균형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교무처 학사 업무 쪽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뭐 시간이 더뎌지고 이번 학기에 당장 해야 되는데 절차 따르고 규정 따르면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가 또 학교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링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실습하고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은 전공 교과목 이외에 추가로 개설하는 걸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개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학과에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기존의 교수님 교과목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개설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가로 개설하다 보니까 이 교과목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교과목들은 담당 교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주인이 없으니까 맨날 시간표 짤 때마다 올해는 이 과목을 누가 맡을 거냐. 근데 이 과목은 절대 강사한테 맡길 수가 없고 전임 교수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팀 티칭도 해봤고 돌아가면서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들 간에 임하는 자세랄지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랄지 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나 인맥이랄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담당 교수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교수들끼리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장님 질문 중에 하나가 기관 섭외 뭐 개인적인 인맥으로 했다는 게 이제 솔직한 표현이고요. 물론 저희가 링크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링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끊임없이 계속 뭔가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인연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또 천안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의 기관장이나 또는 책임자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친하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캡스톤 디자인을 할 때 제가 기꺼이 전화해가지고 캡스톤 디자인 하는데 과제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부탁을 해갖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 하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이 이제 천안에 캠퍼스가 있는데 상당수의 교수님들이 대기 서울이라서 수업할 때만 천안에 내려오고 천안에 연고가 없고 지역사회가 네트워크가 없는 분들은 아마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도 교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과목이 잘 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시간을 굉장히 오버해 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들을수록 제가 진짜 오래전에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학점 시수도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날 행정 인턴십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안성에 매주 금요일마다 안성시에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또 그 공무원들하고 현장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학점은 학교에서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당신이 가르친 게 아니지 않냐 그래갖고 실수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1.5 학점 인정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너무 큰 희생이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하고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링크 사업하고 저희도 링크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링크 사업하고 연결시키는 것으로 좀 그런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세션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의 그래도 하나 그 좀 시도할 수 있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워크숍에서 우리 구민영 교수님 오랜만에 또 참석하셨는데요.
아마 다음번에 국민현 교수님께 부탁드릴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뉴욕은 안녕하죠? 거기? 네, 교수님. 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워크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